안녕하세요.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피곤하시죠? 여러분들 오늘 되게 여러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오셨는데 서로 처음에 인사를 하면 제 이름은 이제 현박입니다. 그리고 저는 뭘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일을 하는지를 물어보는데 저는 사실 그 질문이 가장 대답하기 애매한 질문이에요. 제가 뭐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학교는 졸업한 지가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제가 작가입니다. 아니면 뭐 디자이너예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이분은 메이커 하는 분이에요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닐 때는 이제 그 저는 디자이너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을 설명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럼 진짜 디자이너는 아니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진짜 디자이너가 뭔가 하고 모든 것을 안다는 구글에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분들의 사진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 뭐 나도 뭐 이런 이미지가 아닌가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일할 때 어떤 제 부사수라고 하면 이제 후임자가 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뭔가 약간 이미지가 그 실제로 뭐 디자이너라고 하는 이미지랑 저는 이제 주로 만드는 일을 주로 했었는데 디자인도 하고 만드는 일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기계강도 이렇게 하고요. 이제 산업화가 지나가면서 디자인과 만들기가 그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분리가 되고 이제 요즘에는 디지털 장비나 그 새로운 이제 메이커 계층의 부상으로 인해서 사실 어느 부분 이제 일정 다시 융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이런 기계들과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해서 대량 맞춤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서로 다른 이제 각기 두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한 점으로 모여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몇 년 동안 했던 일은 신체가 부자유한 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보조기기를 만들어주는 일을 했었어요. 보시면은 이제 측만이라는 게 그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앉아 있다가 자세가 불편하면 이렇게 고쳐 앉기도 하고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신체가 부자유하신 분들은 의지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측만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중력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악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나중에는 굉장히 빨리 악화가 되고 나면 이제 척추에 이렇게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억지로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자세 유지 보조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보시면 일반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절에 이렇게 변형이 빨리빨리 오세요. 기존에는 이제 수작업으로 이거를 하나씩 만들어줬는데 저희 쪽에서 했던 그 방식은 이제 의사나 치료사의 처방을 받아서 이거를 체형을 복제를 하고 3D 스캐너를 사용해서 스캔을 하고요. 스캔 받은 데이터를 CAD 작업을 하고 이제 CNC 밀링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 가공을 하고 목재와 봉제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제품으로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이게 체형도 이제 완전히 정확하게 맞지만 똑같은 제품을 여러 번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게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이제 정확도로 제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조금 이제 다른 쪽의 얘기를 해보면 요즘 3D 프린터에 대한 얘기 많이 드시죠. 미디어에서 무슨 마법 상자처럼 이렇게 소개가 되곤 하는데 사실 이거를 처음에 접해 보시고 사용을 해보시면 뭔가 이게 근사한 물건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태반이에요. 뭐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외계 생명체 같기도 하고요. 이런 뭔가 털 같은 것도 나오고 근데 이런 퀄리티는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기계나 실제로 이제 3D 모델링을 해갖고는 만들 수가 없는 형상이거든요. 이런 뭔가 떨어지는 형상이라든가 만약에 이 결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실제로 크게 포용하고 이걸 최대한 극대화한다면 이제 이전에는 만들 수 없는 형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실험을 이제 작년에 주로 했었고요.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이 라인을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살짝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이제 파악을 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섬세한
모델링으로는 참 만들기 힘든 이런 섬세한 부분까지 3D 프린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샹들리에처럼 뭔가 이렇게 처지는 형상을 이제 조형을 한 거고요. 이거를 조명에 이제 적용을 해서 털이 있는 조명이고요. 지금 위쪽에 나무 부분과 결합을 해서 이제 조명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했었고요. 이제 지금 이번에 드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맞춤 제작과 3D 프린터를 이제 합친 대량 맞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를 사용해서 했지만 일일이 제가 그 과정에 관여를 해서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저것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뭔가 이게 대량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건 힘들었는데, 이제 그 알고리즘이라는 그 컴퓨터의 파워를 사용해서 디자이너가 만약에 그 3D 프린터를 보유하게 됐을 때 하나의 물건을 단일하게 뽑을 수 있는 그 기계라면 디자이너가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만드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고, 대신에 무한대의 형태를 내포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고 소비자가 직접 뭔가를 만질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주면 어떨까라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일단 실제 크기 물건을 출력을 할 수 있는 3D 프린터가 시중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 만들어야 됐어요. 작년에 이제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이제 대형 델타 로봇을 하나 만들어서 그 이제 2013년에 전시를 한번 했었고요. 그 이후에 여기에 이제 알고리즘과 이런 그 아이패드의 인터페이스, 저쪽에 뒤에 방에도 가시면은 조그맣게 이제 전시를 해놨는데, 이거를 이제 만짐으로써 그 디자인부터 제조까지 한 군데에서 가능한 그런 그 선형 구조를 이제 구축한 거죠. 보시면 이제 왼쪽에 보이는 분들은 뭔가 이 아이패드로 실제로 물건을 만들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3D 프린터가 뭔가 실제로 또 그 물건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예전 같으면 뭐 금형을 파고 이게 중국에 가든지 뭐 어디 업체에 맡겨서 이거를 이제 그 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동 시간도 걸리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디자인된 물건이 실제로 3D 프린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디자이너가 어떻게 보면 이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디자이너가 이 물건을 개별로 만드는 건 아닌 거죠. 이제 이 화병들은 방문자들이 만든 화병인데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사실 그 소프트웨어 세계에서는 굉장히 우리 삶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뭐 구글에서 이제 광고를 무언가를 검색하면 광고가 계속 그거에 관여한 광고만 뜨는 것도 그렇고, 근데 디자인 쪽에서 이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직 많지는 않거든요. 건축 쪽에서는 이제 알고리즘ik 모델링 비정형이라고 해서 많이 쓰긴 하는데, 그 디자인과 이제 그 개별 제조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제조 장비와 합쳐졌을 때 실제로 디자이너의 역할이 하나씩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앞으로 전환이 된다면 굉장히 그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